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솔라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중 이제 정상회담까지 남겨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 금리 결정 때 한 가지 또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이슈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라나가 과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앞서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해서 또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낮에 나왔던 이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산 100% 추가 관세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언급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확실한 합의 자체가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 10%의 가능성이라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상승분이 대부분 반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에 매물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확실하게 11월 1일 이전에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관세 협상이 정확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만 8천 32만 원 구간들이죠. 32만 2천 원대부터 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부분들이라 관세가 모두 해소가 되었을 때는 모두 회복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 쉽게 말을 해서 11월 1일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32만 원까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모두 회복되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FOMC 금리 결정이 있게 되죠. 일단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QT 종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은 QT 종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CPI와 그리고 물가에 대한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가 지표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결과치로 봤을 때는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살 때 떨이라고 해서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 당장 지금 팔아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산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재고라는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빠르게 팔아내려고 싸게 해서 이렇게 또 파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영향들이 결국 소비 둔화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물가 자체가 싸게 팔게 되면서 물가가 하향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비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슈는 결국 미시간주 소비자 신뢰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지표 또한 이제 CPI가 발표된 그 당시에 발표가 되었었고, 이제 소비 신뢰 지수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소비 둔화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물가 자체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끔 그런 데이터가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게 되면 경기 둔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 뭘 할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얘기하진 않고 있지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특히나 지금 연 1%도 채 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들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물가 둔화, 그런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안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효과를 내어주는, 돈을 푸는 이런 하나의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같은 경우도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씩 해서 돈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똑같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이죠? 셧다운인 상태예요. 미국 정부가 일을 멈춘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출 자체를 늘릴 수가 없겠죠.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국에서 지출을 늘린다라는 부분들은 미국 재무부 잔고고 TGA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GA 잔고를 여기서 돈을 쓴다라고 하게 된다면 통장 자체의 잔고가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와줘요.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양적 완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현재 셧다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QT 종료를 이전에 수개월 내로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QT 종료를 당장 이번 주에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QT 종료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QT 종료는 양적 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현재 보시게 되시면 당장에 보시면 이 이슈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은행의 지급 준비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업 입장에서 돈줄이 쬐고 돈이 없고 한 상태라면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또 일어나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파산다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퍼지게 되면서 미국 전체적으로 둔화를 일으키고 침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은행 지급준비금이 계속해서 높아진 상황이라면 이런 여유가 은행들이 현재 현금이 많은 상태라면 대출을 잘 해주고 하겠지만 사실상 은행 또한 돈이 없는 상태라면 대출 자체가 막힐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은행 지급준비금 자체가 바닥이라는 의미는 현재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되면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QT 종료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QT 종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 둔화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QT 종료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해요? QT라는 게 뭐예요? 긴축 정책이죠. 긴축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거를 종료한다고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멈춘다고 해서 사실상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결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솔라나든 이더리움 등 급등하기 위해서는 결국 셧다운을 빠르게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현재 시장 안에서 QT 종료를 한다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양적 완화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슈가 이번 주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QT 종료 시에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더 하방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셧다운이 빨리빨리 풀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셧다운이 풀리게 됨으로써 시중에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뭐냐면 빨간색 선이 이 TGA 잔고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GA 잔고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QT 종료가 되게 되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수록 유동성 자금들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시장은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유동성 자금을 7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미국의 정부 지출을 통해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어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셧다운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빨리빨리 종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11월 달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11월 달에 유동성 자금이 크게 풀리게 되면서 시장은 버블 장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솔라나 역시나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주봉상 이렇게 봤을 때는 현 위치에서 이전 40만원 그리고 45만원 구간대까지도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슈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더리움의 콜옵션 비중이 64%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옵션 비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이 옵션 상품 안에서 가격대가 대략 이제 7,000불에서 6,000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더리움은 4,200불에서 4,300불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솔라나보다 이제 이더리움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최소 50% 이상을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최소 50% 이상씩은 급등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30만 원대가 아니라 현 위치에서 대략 4에서 50만 원 구간들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솔라나도 현재 이 뭐 스테이킹 ETF에 대한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나오긴 했었지만 이 솔라나 이를 떠나서
이어서 지금 이더리움 ETF, 바네크에서 발행한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기반으로 스테이킹이 나오냐면 리도다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스테이킹이라는 ETF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라나 역시나 리도다오는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솔라나에서도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토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부터 먼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이더리움이 상승한 이후로 이더리움이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하는 흐름들을 볼 때 솔라나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솔라나는 추후에 이더리움이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보여줄 것이고, 솔라나가 상승을 할 때 ETF와 스테이킹 ETF에 대한 이슈들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라나를 가지고 가신다고 한다면 이제 솔라나를 이어서 지토까지도 같이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덱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BNB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덱스와 관련된 레이디움이라는 코인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토를 좀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어서 지토라든지 그리고 리도다오, 리도다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있게 됩니다.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한 주된 내용들은 레이어2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2와 관련된 코인들, 업비트에서는 아비트럼이라든지 이거는 옵티미스틱 롤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GK 영주식 여록 같은 경우에는 리네아 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2월 3일날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일정이 있기 한 보름 전부터, 15일 전부터 해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아비트럼이라든지 리네아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업그레이드 소식이 한 번 더 밀려오게 되면서 관련 레이어2 코인들이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한 뭐 5일에서 한 7일 정도까지는 시장을 관망을 하시다가 저점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레이어2를 좀 더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알트코인을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첫 번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 보유 종목 진단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보시다시피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바로 문자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화를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링크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링크 들어오시면 이 방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